안녕하세요. 토지공장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언어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언어를 강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언어를 위해서 자주 보시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난 시간에 농초분까지 한 것 같은데 이어서 농지 원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죠? 여기 농지원부는 뭐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농지원부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농지 대장으로 바뀌었어요. 농지 대장.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원부가 없어졌습니다. 이 앞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앞서도 있고 뒤에 보면 농지대장 따로 할 건데 일단 이 농지원부가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없어졌다고 해도 이름이 바뀐 거죠. 근데 이름이 바뀐 겁니다. 농지대장이 이렇게 이 기본적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농지원부는 일종의 농업인을 관리하기 위하다 보니까 이 1000제곱미터 이상만 미만은 주말체험이잖아요. 미만은 농지원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농지원부가 뭐예요? 농업인을 요건되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만 뭐합니까? 농지원부에 등록하다 보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체험은 농지원부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울 시내 뭐 주변 지역 보면 500평방미터짜리 비닐하우스라든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서울 시내의 비닐하우스 이런 그 땅들은 굉장히 고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게? 주말 체험을 하다 보니까 화학물 토지도 인정받고 화학물 토지로 그 다음에 탈세로 뭐 재테크로 탈세나 뭐 재테크 쪽으로 많이 접근했습니다. 왜냐면 농지 투자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각지대가 뭡니까? 틈새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어차피 이쪽으로 가니까 적용이 안 되더라.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1000제 미만을 사서 그냥 주말 체험으로 농업은 안 되는 거죠. 주말 체험으로 관리하고 사고 팔기 하고 시세채 꾸는 사람들이 한 평당 뭐 꽤 몇백만 원짜리 시골이야 뭐 그런데 1000제곱 미만이 크게 의미가 없지만 서울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평당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런 그 탈세가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농지원부라는 제도가 폐지가 되고 농대장이 된 거죠. 농대장은 뭡니까? 토지대장처럼 그렇죠? 토지대장이 뭐예요? 임야대장이나 1제곱미터도 다 관리를 하잖아요. 1제곱미터도 바로 농대장도 바로 1제곱미터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농대장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농지원부라는 것이 기존의 그 농업인 제도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내용까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승계라고 하죠. 승계. 그러니까 농지 대장의 일부 흡수하고 또 하나는 농업경제 등록으로 흡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원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원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졌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농업이라면 농지원은 필수. 근데 과거 이게 농지대장 나오기 전에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취득한다면 꼭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인 요건이니까. 이때는 이 농지원부를 있으면은 그 농지 취득하는 발급받는 농지원부를 받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농업이 된 거죠. 뭐 사실 농사 짓고 안 짓고는 사실 찾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적발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뭐 한 겁니까? 그냥 농지원부 받아두면 농업인이 된 겁니다. 농업인으로. 지금은 이제 까다로워졌죠. 그런 게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해야 되니까 까다로워진 건 맞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확산 목적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 비치.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를 파악해요.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이게 몇 평방미터만 가주 세대당 1000평방미터 이상만 관리하는 거. 농업인이니까 농지의 소유, 농업인 관리죠. 그래서 농지 소유,
그렇죠? 작용, 동작 여부 확인. 이런 겁니다. 농지 관리 업무 기초자료. 적용 대상을 볼까요? 작성 대상. 1000제곱미터 이상. 고정수시하수 빈양호수 등을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른 제품을 재배하는 자. 이게 1000제곱 이상만 관리하는 거죠. 농업인이 한 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한 세대 기준.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있죠?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습득한 경우에는 농지원부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사각지대였죠. 이렇게 사각지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작성 비치 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농업의 주소지, 그렇죠? 관내 농자, 관할교, 밖에 농자 포함해 작성 비치한 겁니다. 주소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한번 소재지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 농지에 있는 소재지랑 여기랑 뭐 소통이 잘 되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잘. 그러니까 이 농업인이 그래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사를 안 지어도 농업인,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이유가 이런 게였습니다. 주소지 관하는 거죠. 이렇게 주요 등재사항은 뭐였냐면 농가 일반 현황, 농업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이런 게 소유농지, 이렇게 소유 면적 이런 게 있고 임차농지도 있고 일반 현황 이런 것들이 농지원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 이제 표를 보면은 이해될 겁니다. 표를 보면은 이해될 거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지원부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냐? 농지원부는 주소지의 관할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이게 내가 살 주소지, 관할관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농지가 주소지 시구읍면 관내에 있는 경우, 주소지,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24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 민원, 이렇게 무인 민원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관내에 있는 경우는, 그죠? 있는 경우는 있겠고요. 소유농지 중 주소지 시구 읍면 관할구 밖에 관할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부 24시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자 확인을 거치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 면허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관외가 외일 경우 그거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관내. 이거는 뭐예요? 관할구 밖에. 관외.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냐? 예전 시점입니다. 이건 없어졌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내용은 우리가 지금 농지대장하고 농업경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 그래서 경작 상황은 한우, 즉시 갱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새로 이제 그때 작성하고 경작 상황은 그때 틀렸잖아요. 그때 갱신하게 됩니다. 주소지 시구면에서는 작성 부치하고 있는 농지 내용의 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그 변동사항을 대체 없이 정리하며 농지 원부가 작성된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다른 자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그 농지를 폐쇄하여 따로 선출하여 10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매매하고 뭐 할 때는 보존해야 된다 이랬죠? 그래도 이게 보존하니까 쭉 있다는 거죠. 10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이제 3번에 보면은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와 농지원부의 이제 적정은 어떻게 되냐. 상속 개시되었으나 상속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토지 대장 등 지적 공부에 의하여 상속 농지의 소유 관계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이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사망한 농업인과 같은 세대의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상속인이 당해 세대에서 계속해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원부와 농가 주명을 변경, 바로 신고가 되죠. 이럴 때는 최초 작성자는 그대로 적용되며 신고하는 사람이 비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 최대로 전입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전입하여 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완료되지 않고 농지원부가 챙겨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속 농지를 동작하는 농업을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격리하되 동일 각각의 상속지분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확인 동의를 거쳐 작성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속이 있을 경우는 상당히 좀 이런 뭐 바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사람 되시면 상당히 복잡했어요. 이렇게
완료된 뭐 여러 가지 종료한 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즉각 어떤 농지과에 가서 뭐専門家라든지 가서 직접 상담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상속이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은데 지분으로 상속 여럿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정리하는 것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임차에서 농협경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 방법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실제 농산물을 짓는 사람이 재배하는 데죠.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일식물 재배하는 것을 대상으로 작성하므로 임차인이 뭐야 돼요?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 또 내용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구두 계약서인 경우 농소유자 확인, 뭐 마을 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96년 1월 이후에는 취득농지에서 개인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아 농지운영 동안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원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96년 농지법 시행령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이것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할 때 있으니까 뭐 벌금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에 농지원부 작성하는 건 누가 작성한다고? 임차인이 하는 거죠. 근데 요것 때문에 늘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농업인 요건은 뭐였죠? 농업인은 농지연부가 있으면 농업인이잖아요. 근데 원래 농지연부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영농을 한 사람이 작성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실제 영농한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임차농. 이렇게 임차인이. 그럼 이 사람이 농지연부 작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주죠, 소유주. 소유주는 농지연부 갖고 있어야 나중에 뭐 농사 짓는 사람은 인정받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허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허점이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직불금, 직불금, 쌀 직불금, 논 직불금. 이거를 주려면 누구한테 줘야 되죠, 원래? 농사 지낸 사람한테 줘야 되죠?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직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농지연부 누구를 돼 있어요? 얘를 돼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주는 것도 맞나요?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농지연부를 일괄적으로 정리한다, 뭐한다, 단속한다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논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혜택이었는데 팁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직불금이 나오면 이 사람이 받대 소유주가 전부 주는 게 맞죠. 그러면 뭐 이 사람은 농지연부 유지하고 이 사람은 임차인은 쌀 직불금 받고 이렇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낸 거죠. 직불금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임야예요. 그러면 농지연부 작성 대상이 되냐? 얘기했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 전용 허가를 거쳐 농작물 경작 또는 단제식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는 작성 대상입니다. 그렇죠? 산 전용 허가를 거쳤으면 다만 이제 제수주나 이거에 따라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는 영원히 임야입니다. 산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농지연부를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등본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자에게 개인정보를 할 수 없습니다. 농지연부의 경우도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연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정보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범죄 문제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연부 작성은 이것도 많이 나오죠.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서 실제 경제 면적을 해야 됩니다. 실제 경제 면적을죠. 이게 또 늘 판단이 어떤 거 아닙니까? 실제 경제인데 원래
2인 이상.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하는 경우 필지 내 경계 표시로 특정 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 자료, 현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거나 그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는 지번에 따라 소유 농지하고 임차 농지하고 구분해서 농지원부에 등록해야 되겠죠. 반은 소유 농지, 반은 임차 농지. 이렇게 임차 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야 된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읽어주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한 줄 한 줄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야 언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죠? 8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농지업무 작전 목적 및 기준과 활용, 농지업무를 농지 소유 이용 실태 조사에서 농지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에 의해서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급위원장에서 작성 행정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농장 면적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가 있고 이런 게 늘 다툼 많아가지고 농지 업무가 폐지가 된 거죠. 농업 관련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농업 관련 지원 대상 선정 시 경제 상황, 경규모 파악 등 농경 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쌀 직부금 대표적인 걸로. 그러니까 농업인한테 줘야 되는데 진짜 영접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이 소유주가 받으니까 문제였죠. 그거보다 또 뭡니까? 농지원부는 농지 관리 및 농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로 세금 감면, 농업 대출, 농사도 안 짓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이 농지원부라는 건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을 기한은 그러니까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철을 기한은 얼마나 되냐 얘기 나왔습니다. 농지원부 등록은 즉시 그러니까 3시간 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10일이냐 관할교 바뀌면 바로 그때 한다. 그래서 생략부터 뭐 당장 출동 뭐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은 농지원부 등본 발급 시 민원이 요청한 농지를 삭제하고 발급했는지 농가주와 농가주 구성하는 모든 농지를 등록해야 하며 임의를 삭제 처리 후 등본 발급 불가하며 당연한 거죠.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뭐 기재 내용을 확인 후 발급해야 됩니다. 동작 확인 대상 표시된 농지가 있는 경우 동작상 확인을 거쳐서 발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농지연부를 관리를 제대로 해서 발급해야 된다. 이 얘기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가 전출 시 그러니까 집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농지연부 전출 처리 방법은 농지법에서는 농지연부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파일에 농지연부를 본다고 규정하여 농지연부 전산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세월 행정 시스템 농행정으로 전산 처리가 거칩니다. 그래서 따라서 농가가 전출 시에 주민들 전출에 따라 농지부도 함께 전산 이송들에서 이송 처리한 농지부 전산을 사본 편집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이사 가면 이렇게 했고요. 12번 보면은 국내 거소신고자가 농지 취득 및 농지연부 작성이 가능한지 거소신고자 대외동포의 초득금과 뭐 법적 지위에 관련 범위에 따라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적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 취득 뭐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거소신고를 하면 그래서 농지연부도 거소신고서에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13번에 보면 동거가족, 그다음 비동가족, 이 소유하고 농지의 원무 작성은 생계를 같이 하는 비동거가족, 부모하고 부모 자식 관계 한정이죠. 소유농지 농가주가 농업계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는 비동거가족을 비동거 구성을 등재하고 그 소유농지 농가 소유농지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생계를 같이 하는 비동거 가족의 범위는 동거가족, 왜 뭐 취하, 질병, 요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퇴거한 경우 말하고 농지연부는 원적으로 농업인이 세대별로 작성하면서 추가하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니까 별도로 작성한 것이 원칙이죠. 이게 맞죠. 뭐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하겠죠. 세대별로 작성한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14번에 보면 종중 소유 농지를 임대차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죠?
종중 소유 농지를 임대차 하는 경우, 종중명의 농지를 임대차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필지를 농지연부에 등재 요청하는 경우는 종중 대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원래 종중은 뭡니까?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없죠. 농업이 아닌데. 근데 뭐 예전에 있을 수도 있겠으니까 이렇게 해당 필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거 15번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농지연부 소급 작성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2020년 나갈게요. 2020년에 뭐 10년도에 농사를 한 게 있다. 이거를 이제 뭐 이때부터 다시 농사 짓는 거 해줄 수 있냐? 이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농사를 지었다. 그건 누구 주장이에요? 소유주 주장인데 이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논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기존의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도 농지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구면에서 경작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농지연부를 새로 작성해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나 과거 경제사실이나 최초 작성일 등을 소급하여 농지연부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확인이 한 다음부터 하는 게 맞죠. 내가 했다고 해서 입증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행정착오인 경우 있을 수가 있죠. 농지연부가 사본 편철되었거나 최초 작성물이 틀리게 관리된 경우는 최초 작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소급 작용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농지연부를 해마다 발급받아라.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해마다 발급받은 거죠. 근데 발급받으면 거기에 이제 언제부터 돼 있다는 게 나오니까 확인 시점. 요게 이제 분실되면은 새로 이제 발급받으려면은 뭐 새로 이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해마다 분실 여부도 있고 확인 시점도 있어. 해마다 발급받아 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옛날 얘기 됐지만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지연부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지연부가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농지연부가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정리해볼까요? 여기다 정리했습니다. 농지연부가 뭐냐면 정리해보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대 포함해서 세대원까지 다 포함해서 가족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대상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예전에는 1000제곱 이상 농지니까 이거 뭐예요? 농업인이죠. 농업인이었습니다. 농업인이다 보니까 농지연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농업인 하나의 증빙이 되는 겁니다. 입증이 되는 거죠, 입증이. 이 사람이 입증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으면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지원을 받고 제일 많이 나왔던 직불금 얘기할게요. 직불금을 이 사람이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농업인은 이제 입증하는데 이 사람을 하는 걸로 하고 이건 내한 농정 받겠다. 대신 뭐합니까? 임차인을 구한 다음에 이 사람 보고는 뭡니까? 일단 없는 자의 서름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는 경작한 것은 다 뭐 가지세요. 왜냐면 이 사람은 뭐 농지도 없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맙죠. 경작 지는 데가 수확을 하니까. 물론 일종의 도지세 같은 거는 내지만 이렇게 지불하기도 하지만 이거 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임차인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처럼 쌀 직불금을 누구한테 주는 게 원칙이에요? 맞아요? 이거 직접 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잖아요. 그 전에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농지연부에 이 사람 등록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이 사람 등록이 돼야 돼요. 근데 등록이 안 되니까 쌀 직불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유자한테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게 문제가 됐던 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것이 이제 농대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농지원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장 나온 것도 이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천대가 들면은 이거는 관리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관리 대상이 없잖아요. 농지원부가 없으니까. 연지원부는 1000점 이상만이니까. 그럼 999 평방부터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농업은이 아니잖아요. 난 농업은 싫다. 농지를 갖고 있을래. 근데 어떤 농지? 수도권에서 아주 노른자의 땅. 그런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 축적이 된 거죠.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던 것이 농지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겠죠. 뭐 시골 같은 데야 뭐 한 평이 뭐 몇천 원짜리도 있지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 뭐 1000만 원짜리도 500 몇천 원짜리도 가능하거든요.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말 체험 영농을 해서 사업토지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탈세를 하고 이러다 보니 늘 문제가 있었던 것이 농지원부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사각지대 했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했고 왜 지금은 없어졌는지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 농대장이라든지 농업경찰 등록을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졌지만 어떤 내용이다 이런 내용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 이제 역사적으로서 사라졌지만은 농지원부 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는 필수라고 농업인이라면 이게 있어야 농지원부를 만들면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면 농지원부는 필수, 농지원부는 역사적으로 사라졌지만 어떤 기능이 있었고 왜 없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